문제 2번 빈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문제는 먼저 이 빈칸 부분을 읽어주고 선지 읽은 다음에 전체 본문 해석해 볼게요. 일단은 빈칸 부분, 그 가장 큰 평면은 따라서 뭐뭐 할 것이래요. 가장 큰 평면이 뭐뭐 할 것이다.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 읽어볼게요. 증명한대요. 뭐를? 그 무한한 도달 범위의 그런 시각적 공간에서 무한한 도달 범위를 증명한대요. 그리고 표시한대요. 뭐를? 한계를. 어떤 한계냐면 그 지각에 대한 그 사이즈 크기의 항상성에 그 지각의 제한을 표시한대요. 지각, 인지. 그리고 그 물체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든대요. 그것들이 가까워질 때, 접근할 때 더 접근함으로써 물체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그리고 허용한대요. 그 물체들이 더 크게 보이도록 그것을 넘어 이동할 때 제공한대요. 뭘 제공하냐면 기준점을 계산하기 위한 그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점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위에 본문 가보면 지각된 거리, 뭐에? 그 물체에 지각된 거리. 그게 또 무슨 물체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뭐로부터 그 물체가 종종 여겨진대요. 어떻게 여겨지냐면 제한받는다고. 그 어떤 광범위한 제한에 그 뭐라는 의미에서 그 달과 별 그리고 태양이 모두 인지된대요. 뭘로?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인지된대요. 즉 거의 같은 거리에 있는 것으로 인지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게 뭐냐? 달, 별, 태양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관찰은 관련되어 있대요. 뭐랑? 아이디어, 생각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생각과 관련되어 있는 게 뭐냐? 그 시각적 공간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not A but also가 나오겠죠. but also B가 나오겠죠. 그래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표면 또는 그런 실제 하늘에서 끝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랑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제안을 했대요. 뭐를 제안했냐면 이것이 실현된다고. 확실한 한계로서. 그래서 그 한계가 뭐냐면 그것들이 뭐라고 부른대요. 뭐라 부르냐면 가장 큰 평면. 가장 먼 평면이죠. 가장 먼 평면. 이 따옴표 표시되어 있는 거 중요합니다. 괜히 따옴표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 평면이라 한대요. 그래서 만일에 라면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만일 그 관찰되는 사람이나 또는 그런 사물들이 뭐 너머로 걸어간다면 이 가장 먼
평면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지되지 않을 거래요. 뭐로써? 더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지 않을 것이래요. but 왜 표시가 안 되지? but 그러나 하지만 오히려 크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인지한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옆접과 또 역접이 나란히 나와 있죠? 그러면 완전 큰 힌트다. 그럼 여기를 좀 주의 깊게 볼게요. 그러나 그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으로 써 보이는데. 그래서 뒤에 또 읽어보면 이 관찰은 실제로 꽤 흔하대요. 꽤 흔하고 세미콜론 이후에 또 만일에라는 걸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것 같죠? 만일에 내려다 본다면 뭐로부터 그 높은 타워로부터 내려다 본다면 예를 들어 그 자동차 심지어 그 땅에 있는 그 집들이 보일 수 있대요. 보일지도 모른대요. 마치 그것들이 장난감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대요. 어떨 때 그 높은 곳에서 밑에를 봤을 때 그것들이 장난감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즉 shrink 줄어든 채로 아마도 그것들이 인지되기 때문에 뭐로써 가장 먼 평면의 거리에서 인지되기 때문에 뭐 하면서 그 시각적 각도를 이루면서 더 큰 거리에 해당하는 그래서 가장 큰 평면은 따라서 뭐뭐할 것이다. 가장 큰 평면은 이제 멀리서 볼수록 작아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는 시각 공간은 무한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무한이 아니라 한계, 리미트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었죠. 틀렸고. 막 그 표시한대요. 그 제한대, 그 인지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고 이런 사이즈, 크기의 항상성 지각이 무너지는 한계선 역할. 이게 정답이 될 수 있는데 그 멀리서 크기는 상대적이라는 거죠. 내가 멀리서 보는 거랑 가까이서 보는 거랑. 다음 물체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선명함은 없었죠, 내용이. 그리고 이거는 더 크게 보이도록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작은 걸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도 기준점 계산 이런 얘기 아니어서 2번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주장인데 주장은 일단 한글 선지 먼저 읽어보고 가봅시다.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려면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2번, 상대를 변화시키려면 정확한 정보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 누군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설득하려 하면 이를 경계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고자 오타가 있어요. 관찰하고자 할 때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야 한다. 나와 다른 의견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간접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한번 읽어봤을 때 상대방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설득 방지 레이더를 또는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 그 작동하는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들을 설득하려 할 때, 네. 그래서 어떤 것이나 누군가가 자신들과 더 많이 의견이 다를수록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가지 이유. 그 변화가 매우 어려운 그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심지어 고려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신들의 그 믿음의 변하는 정보를 그런 정보들을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룰 때 뭘 다루냐면 그 반대되는 관점들을 다룰 때 조금 더 간접적인 것이 종종 더 효과적일 수 있대요. 뭐 하기보다는 정보로 시작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그 격려하는 것으로 시작하래요. 그래서 더 열린 마음과 수용적 태도를 갖도록 하래요. 그래서 이것은 엄마한 이유인데 무슨 이유냐면 의심을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하고 있거나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덜 위협적으로 보이게 한대요. 그래서 의심을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 의심을 표현하는 것은 인정한대요. 뭐를 인정하냐면 반대되는 그런 믿음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상대방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하면서 더 기꺼이 듣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데 뭘 인정하냐? 문제들이 복잡하거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이제 수용성을 증가시킨대요. 그래서 불확실성은 신호를 보내는데 열린 태도를 다른 관점에 대해서 신호를 보낸대요. 그래서 특히 그 문제가 논쟁적이거나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굳게 고수할 때 약간의 의심을 표현하는 것이 실제로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5번이 될 수 있는데 나와 다른 의견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간접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의심을 내비치는 간접적 접근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불확실한 상황 피하려면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계획 얘기 없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확한 정보 제공 아니고요.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설득하려 하면 경계해라 이런 말 아니고 주장을 관찰하고자 할 때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말 아니었으니까 5번이 될 수 있네요.